자, 머슬 릴리즈 목표는 점착과 유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슬 스웰링 있는 부분들을 감소시키는 게 목표고요. 평가는 머슬 테스트도 있지만 우리가 팔페이션에서 머슬 톤 올라간 데를 압통이 있는지 유무를 따져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퍼큐션, 바이브레이션, 압을 주는 거, 이런 테크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퍼큐션과 바이브레이션, 아까 진동, 수평적인 진동과 수직적인 진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근육 내에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을 순환시켜 줄 수 있고요. 압을 줘서 이렇게 알배겨져 있는 부분들을 압을 줬다 뺐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펌핑 작용을 시켜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머슬을 치료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너트라고 하는 게 있고 타워 밴드라는 게 있죠. 너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파이버들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움직여졌다가 윤활 역할들이 잘 되어 있으면 굳이 걸려있지 않을 텐데 어디가 들러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야 될 때, 늘어나야 될 때 늘어나지 못하고 걔네들이 계속 뭉쳐있다 보니까 이렇게 강낭콩처럼 모양을 띄어서 뭉쳐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너트라고 하는 거고, 대부분 이런 상태가 되면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파이버들도 같이 긴장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밴드를 형성하거든요. 이걸 타워 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타워 밴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너트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변해가는 순서들을 느끼시게 될 거고요. 소프트 티슈 릴리즈, 종합적으로 해서 보시면 파샤의 목표는 퍼즈 제거해서 공간 확보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혈액과 체액대사 원활하게 해서 모빌리티 회복시키는 게 파샤의 목표예요. 평가는 팔페이션 했을 때 모빌리티가 떨어져 있는지 체온이 감소됐는지 보는 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따뜻하게 치료하는 거, 마찰, 퍼큐션, 바이브레이션 테크닉들 적용하시면 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음악 테크닉 쓰시면 됩니다. 머슬 목표는 똑같이 점착과 유착 제거해서 머슬 스웰링 감소시키는 거고요. 목적은 혈액, 체액, 세포 내 대사 원활하게 해서 근기능 회복시키는 거고, 평가는 팔페이션에서 머슬 톤 증가된 데 압통 유무 있는 데 따져가지고 퍼큐션, 바이브레이션, 압 주는 치료로 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 외에도 여기에 제가 나열한 테크닉 외에도 아쿠펑처, 침, 인젝션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주사는 침으로 찌른 다음에 거기에 주사액이 들어가니까 뭔가 주사액에 따라서 그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침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찌르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 몸은요, 자극을 받으면요, 그거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간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침을 놓으면 여기에 나타나는 효과 중에 하나가 간질액 증가예요. 간질액이 증가하면 당연히 들러붙어 있던 파사층을 더 잘 움직여 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근육이 땡땡하게 여기 차 있는 것들을 구멍으로 뚫어버렸어. 그럼 그쪽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애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테크닉을 적용을 하든 궁극적으로 공통되는 거 하나는 자극이에요. 자극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치료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크닉 너무 아프게 하는 거 아니냐고, 굳이 그렇게 아프게 하실 필요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치료는 아프면 아플수록 더 빨리 낫는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데 그냥 부드럽게 파자 테크닉만 해도 좋아진대요. 그거 맞아요. 왜?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이게 땡겨요, 뻐근해요, 앞으로 갈 때 잘 안 가요. 이거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은 파사 테크닉만 해주셔도 다시 해보세요, 그럼 쑥 가요. 근데 저희 우리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평상시에 가동 범위가 좋아졌거나 통증이 나아졌다고 좋아진 게 아니라고 했죠. 세게 눌러도 누르는 느낌이 나야지 좋아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팔페이션 해보면 그 심층에 머슬 굳어 있는 건 그대로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조금 문제 있다고 해서 통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참을 만큼 참다가 역치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통증이라는 걸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문제는 있는데 통증으로 발현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 깊은 층에 있는 거 해결하려면 당연히 압이 그 깊은 층으로 가야지 표층만 해서 그 깊은 층이 해결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어차피 문제가 없으면 강하게 해도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강하게 해도 안 아플 때까지가 목표예요. 그 과정이 이 환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압으로 진행하면서 너무 통증을 심하게 느끼면 파사층, 그러니까 표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층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적당한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압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환자의 호흡이 끊기면 안 돼요. 너무 아프면 호흡 참죠. 이거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힘 빼세요라고, 그래서 호흡하세요라고 했는데 호흡을 잘 유지하면 괜찮은 압인데, 그렇게 말했더라도 다시 압을 줬더니 호흡을 못 참아. 호흡을 이렇게 참아. 그러면은 너무 센 거예요. 또 하나는 긴장이에요. 눌렀더니 너무 아파요. 되게 호흡 멈추는 거랑 긴장이랑 같이 가거든요. 긴장하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 너무 센 거예요. 그 기준은 사람마다 완전 달라요. 지금 오시는 분들 중에 그냥 우리 파샤 테크닉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도 너무 아프다고 이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 센 거예요, 그 압. 그럼 뭐 해줘야 되겠어요? 호흡 시켜주고, 또 테크닉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방금 여기서 다뤘던 테크닉 중에서 뭐부터 하면 된다고? 호흡과 이완 맞는데, 그쵸? 여기 테크닉 종류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온열이에요. 그런 분들은 온열 치료해주고 다시 하면 덜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적용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종아리 근육이 정맥 순환 시켜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정맥 순환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간질액 순환을 같이 시켜준다는 거고, 그리고 이 그림은 부항이에요. 커핑 테라피. 이 표층에서부터 근육층까지 들러붙어 있는 거고, 그거를 부항을 붙여놓고 MRI를 찍었을 때 이러한 모습이 되고, 그리고 부항을 제거한 다음에 30분 뒤에 MRI를 찍어봤을 때 이렇게 공간과 공간 사이가 넓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적혈구들 모여 있는 거예요. 대개는 적혈구 많이 있는데요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뭉탱이 있는 이유는요, 체온이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도 추우면 서로 들러붙어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얘네들도 자기들이 활동할 만한 온도가 안 되면 지들끼리 그냥 들러붙어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백혈구 같은 경우도 옆에 자기가 잡아먹어야 될 애가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냥 구경만 해요. 근데 온열 치료하고 나잖아요. 이거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따뜻하게만 해줬더니 다시 적혈구들이 탱탱하게 변하면서 떠돌아다녀요. 만약에 이 상태가 됐었을 때 우리가 온열 치료 바로 적용해서 풀어주면 다행이겠지만, 이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다고 생각해보면 잘 못 먹잖아요. 자기 구조를 유지하려면 얘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이 상태로 뭉탱이로 있으면 나중에 그냥 한 덩어리처럼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만성화된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를 사열하는 거 있죠. 그 침 따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딴 다음에 부항을 딱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맑은 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오래된 사람들 해놓으면 아까 전에 그 앞에서 봤던 피 떡 그림 있죠. 그렇게 올라와요. 그 우리가 계속 피고 있는 거야. 사실 우리가 그걸 못해서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해서 그 찐득찐득한 피를 빼내고 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머슬 릴리즈 테크닉. 촉진했었을 때 근육이 살짝 부은 느낌은 한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된 근육들의 느낌이 그렇대요. 그리고 동아줄 같은 느낌이 난다. 이틀에서 2주 정도 되는 거. 근데 그 파이버만 딱 굳은 게 아니라 주변까지 단단한 경우에는 2주에서 3달. 그리고 가끔 보면 살이 진짜 가죽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살인가 싶을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있는 사람, 돌덩이 같은 사람들 3개월 이상
자, 머슬 릴리즈 테크닉을 할 때 중요한 거 세 가지. 압력, 호흡, 속도예요. 압력, 통증 민감도에 따라서 얕은 압 적용하고 그리고 점차 깊은 압을 적용합니다. 물론 우리가 파샤 테크닉에서는 더 얕은 압을 사용은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서 근육을 촉진하는 느낌이 나야지 내가 근육 치료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강한 압을 줄 때는 손가락 힘이나 어깨 힘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힘을 빼고 체중을 싣거나 인체 다른 구조들 이용해서 추가 압력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거는 보여드릴 거고, 하실 때 마찬가지로 호흡 유도하시고, 특히 통증이 좀 센 부위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내뱉을 때 적용하시면 돼요. 스피드, 속도 얘기를 할 텐데 파샤 때는 스피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민감도가 높은 부위, 살살 눌러도 아파하는 부위들을 내가 자극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세게 그냥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천천히 미세하게 자극해서 들어가는 거고, 들어간 상태에서도 정말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정확한 포인트를 자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머슬 릴리즈 테크닉은 크게 3개로 나눠서 해볼 건데요. 머슬 펌핑, 말 그대로 알배겨져 있는 근육, 타워 밴드가 있는 근육을 물리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압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압만 줄 거고, 만약에 환자가 참을만 하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펄큐션이나 바이브레이션을 줄 거고, 그것도 괜찮으면 타워 밴드의 방향대로, 오리진 인설션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 그게 머슬 펌핑이고요. 인터 머스큘라 디바이딩은 딥 프릭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주행 방향이 수직 방향으로 해서 그 근육을 튕길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들이 오랫동안 굳어 있으면 그 근육 밑에 있는 조직들하고도 들러붙거든요. 얘네들을 치워내서 얘네랑 얘네를 떨어뜨리는 테크닉을 구사할 거고, 이 둘 다 환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정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거는 환자를 움직일 거예요. 압을 주고 패시브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압을 준 상태에서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걸 늘려놓은 상태에서 패시브하게 또는 액티브하게. 사실 옛날에는 뭐 늘리든 줄이든 상관없으니까 자극한다는 거 포인트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할 때는 짧아져 있는 쪽은 늘리고 늘어나 있는 쪽은 좁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 애들을 하자면, 내가 짧아져 있는 근육의 테크닉을 적용할 때는 짧아지게 한 다음에 눌러놓고 늘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늘어나서 뭉쳐있는 경우에는 거기서 자극해서 수축을 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나눠서 테크닉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